자, 저희 수업하도록 합시다. 저는 점심 먹고 왔습니다. 점심 먹고 와서, 잠깐 저희 직원들하고 이야기하고, 촬영을 이제 해야죠, 또. 그치? 전체적으로 여러분들 상법 공부를 하실 때 항상 제가 법을 한 20년 이제 돼갑니다. 거의 02년도에 이제 공인회계사 시험 붙고, 02년도에 이제 법학 석사 과정을 갔으니까, 꽤 오랜 세월이 흐른 것 같아요. 근데 법학을 하면 할수록 느끼는 게 굉장히 매력적이다 이렇게 느낍니다. 근데 상법은 법학 중에서 꽤 이제 어려운 분야에 속합니다. 세무사 시험의 경우에는 그다지 어렵게 출제가 되진 않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상법 공부를 통해서 이제 세무사가 나중에 되고 나서도 실무에서 법인 설립이라든가 또 법인 관련된 자본거래라든가 또 요즘은 그런 이야기까지 많이 나오잖아요. 주택 임대 사업을 좀 하고 싶다. 개인의 입장에서 하게 되면 굉장히 세부담이 많아지니까 법인을 통해서 만드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제 99%는 주식회사 제도를 통해서 만들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하고 회사편에 대해서 여러분 잘 정리를 좀 해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회사편은 회사법이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저희가 늘 말씀드렸듯이 전체적으로 이제 장은 한 7개 정도, 8개 정도로 나눠져요. 총칙 규정에서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건 이미 설명드렸듯이 상법상 회사가 무엇이냐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예요. 또 하나 이제 회사의 종류에 대해서 정확하게 좀 정리를 하시고 기억을 좀 해놓으시길 바래요. 또 이제 추가적으로 정리할 게 있다, 뭐가 있다. 회사 설립에 대한 설립에 대한 부분을 좀 정리하셔야 돼요. 그래서 설립에 대한 부분은 설립 절차에 대한 부분하고 설립의 하자에 대한 부분 등을 잘 좀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회사의 뭐에 대한 해산과 또 뭐에 대한 청산 등에 대한 내용을 좀 잘 정리하시라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이제 2장에 갔더니 주식회사의 설립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주식회사 설립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건 뭐가 됩니까? 3대 본질 요소가 되겠지만 그것보다 중요한 게 뭐가 돼요? 설립 절차에 대한 부분을 잘 정리하셔야 돼.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정리할 게 뭐다? 설립에 관한 기타 문제들을 좀 정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변태 설립사항이라든가 또는 뭐가 있어요. 가장납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정리하셔야 돼. 변태 설립사항이라든가 또는 변태 설립이라고 표현할까요? 변태라고 쓰긴 그렇고 또 가장납입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주식회 설립의 또 하자에 대해서 좀 정리하셔야 되고요. 또 하나 이제 정리할 게 있다 뭐다? 설립 관여자의 책임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 놓으시면 좋겠다. 이런 것들을 좀 정비를 좀 하세요. 그죠? 그 중에 물론 발기인의 책임이 가장 중요하죠. 그리고 이제 주식과 주주로 넘어오게 되면 여기는 너무도 많은 내용이 있으니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거의 다 전체를 보시라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치? 그래서 이쪽 부분은 말로 할 수 없을 정도로 중요하죠. 그래서 전체 부분을 다 보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주식회사의 기관도 당연하죠. 주식회사의 기관도 그게 이제 주주총회하고 또 이사회하고 이렇게 구성이 되는데 이사만 보시면 되지 않고 대표이사도 좀 보시고 또 이사에 대한 부분도 좀 잘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오케이? 그러면서 등등등 정리를 좀 해놓으면 되겠죠. 그리고 감사 제도에 대해서 좀 잘 정리하시면 되고요. 또 대표성이라든가 위법행 유지청권 이런 부분들을 정리하세요. 자본금의 이제 변동은 크게 이제 두 개로 쪼개지게 됩니다. 하나는 뭐 있어? 이제 자본금의 증가의 한 축을 이루는 신주 발행에 대해서 정리하시고요. 또 하나는 자본금 감소에 대해서 잘 좀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신주 발행 무효에서도 정리하시고 감자 무효에서까지 좀 정리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주식회사의 뭐에 대해서 기타 제도에 대해 정리하실 때는 크게 뭐를 보라? 회계에 관한 제도를 보면서 배당이라든가 준비금 이런 것들을 좀 잘 정리를 하시고요. 또 사채와 관련된 부분을 좀 잘 정리하셔야 돼요. 일반 사채하고 특수사채 또 사채 발행의 당사자 관계 이런 것들을 좀 정비를 같이 해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정리할 부분이 있다 뭐 있어요? 두 개가 이제 남죠. 구조 변경에 대해서 이제 정비를 좀 하세요. 구조 변경은 상법상 5가지가 존재하죠. 첫 번째 조직 변경이 있다. 두 번째 뭐가 있어요? 회사의 합병이 존재를 하게 되죠. 또 하나 뭐가 분할이 존재하게 되고요. 좀 줄이겠습니다. 주식의 포괄적 교환하고 또 주식의 포괄적 이전에 대한 부분이 이제 존재하게 되는데 이 부분도 잘 좀 정비를 하시라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이제 그 밖에 회사로 가서 다시 한번 여기서는 한명회사라든가 합잡회사라든가
또 합작회사라든가 또 유한책임회사라든가 또 유한회사라든가 혹시 여기에 대해 좀 정리하시고, 혹시 뭐 시험에 나올 가능성은 많지 않지만 가끔 이제 외국 회사에 대해서 좀 정리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법인세법을 공부할 때도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정리를 잘 해놓으시라,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요. 그리고 지금 문제 21번부터 문풀로 가서 다시 한번 가겠습니다. 21번 문제 풀면서 한번 가시죠. 상법상 자본금총이 15억 미만인 A 주식회사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자, 이러한 회사를 뭐라고 이야기하나요? 소규모 주식회사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소규모 주식회사에서 이제 여러분이 정리할 내용이 존재를 하게 될 겁니다. 그치? 소규모 주식회사는 설립 관련된 내용을 먼저 정리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 발기 설립 관련돼서 두 가지의 혹시 발기 설립과 관련돼서 두 가지의 내용을 두고 있죠. 그래서 발기 설립 시에는 뭐 한다? 그치? 정 관련된 공직인증 의무가 면제된다. 또 주식 회사의 설립 시, 그치? 원래는 납입금 보관증명서를 금융기관으로 제출받아 법원에 등기할 때 제출해야 되는데 잔고증명서로 대체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좀 해놓으시기를 바래요. 또 하나는 뭐 있어요? 주총, 그죠? 소집과 관련된 내용들을 좀 정리하셔야 됩니다. 뭐, 그죠? 10일 전 통지함으로 족하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그죠? 자, 또 하나 이제 정리할 게 뭐 있어요? 주총 결의와 관련해서 혹시, 자, 뭐가 인정됩니까? 주주 전원 동의로, 그죠? 서명 결의로 주주총회 결의를 가름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정리하세요. 또 이사를 1인 또는 뭐 할 수 있다. 혹시 2인 도서 이사회를 그죠? 구성하지 않을 수도 있고, 감사 제도가 뭐가 되지 않는다는가? 강제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여러분 시험에 주된 초점이 될 겁니다. 그래서 21번도 그럭저럭 괜찮은 문제고요. 각도를 이제 약간 다른 식으로 바꿨어요. 왜냐면 주총 소집할 때 김영주식의 주주한테는 2주간 전 소집 통지, 2주간 전 소집 통지, 또 무김영주식의 주주한테는 3주간 전 소집 공고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10일 전 통지, 2주간 전 뭐 공고하는 방법으로 대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규정이 어디에도 사채권자 집회에도 그대로 준용된다. 이 부분을 좀 정리를 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1번 지문 갑시다. A 주식회사가 무김영시채권을 발행했답니다. 얼마 전? 2주간 전에 공고함으로 족하죠. 3주간 전이 아니라는 거예요. 틀린 지문이 됐겠죠. 2번, A 주식회사가 주주총회를 소집하는 경우에 주총 10일 전에 각 주주에게 서면으로 송지를 발송하거나, 혹시 자, 뭐 한다? 주주 전원의 동의를 받아 전자문서로 통지를 할 수 있겠지. 주주 전원 동의는 아니지. 각 주주의 동의죠. 이메일이니까. 3번, A 주식회사는 주주 전원 동의가 있을 때는 뭐 소집 절차 없이 혹시 생략할 수도 있을 것이고, 또 서면에 의한 결의로서 총회 결의를 가름할 수도 있겠죠. A 주식회사는 1명 또는 2명의 이사를 둘 수 있겠죠. 또 감사를 혹시 감사가 강제되지 않으니까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를 두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좀 해놓기를 바랍니다. 그 내용 뭐 벗어나지 않잖아요. 다만 이게 이제 역시 김영주식의 주주한테는 얼마? 10일 전 통지하고 10일 전 통지를 하고, 그죠? 자, 혹시 무김영주식의 주주한테는 이제 존재하지 않죠. 그러니까 이 부분이 그대로 내려와서 사채권자한테는 뭐 한다? 2주간 전에 공고함으로 족하다. 이렇게 정리를 해놓기를 바랍니다. 22번은 아까 전에 뭐 풀었던 내용이나 똑같습니다. 자, 보시죠. 비상장 주식회사의 주주총회 결의 시 특별 결의를 요하지 않는 경우는 뭐다? 자, 신설합병 시 설립위원을 선임합니다. 당연히 특별 결의가 거쳐야 되겠죠. 근데 결손 보전을 위한 감자라고 이야기했어요. 이 내용은 여러분 시험에 굉장히 자주 나오죠. 결손 보전을 위한, 감자의 경우에는 다시 한번 두 가지를 정리하세요. 주총 보통 결의를 거침으로 족하다. 주총 보통 결의를 거침으로 족하다. 또 하나 뭐 있다? 혹시 채권자 보호 절차는 보호 절차는 뭐하지 않다, 혹시 필요하지 않다. 이렇게 정비를 해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특별결의를 거칠 필요가 없겠죠. 3번, 주식의 액면 미달 가액으로 발행합니다. 주식의 할인 발행은 뭐 성립 후 2년 경과 주총 특별결의 법원의 인가일로부터 1월 내 발행,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4번, 회사의 영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다른 회사의 영업 전부를 양수하게 됩니다. 특별결의 사항이 되겠죠. 자, 5번, 주총 결의로 회사를 해산합니다. 당연히 특별결의를 거쳐야 됩니다. 이때는 추가적으로 정리할 게 많다. 다시 주총 특별결의로 회사를 계속할 수도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 놓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23번 가서 여러분하고 정리합시다. 상법상 회사와 관련된 소송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고른 것은 이랬네요. 기억 주총 결의 취소에서는 얼마? 결의일로부터 2월 내에 제기할 수 있겠죠. 옳은 내용이 됐네. 2번, 신주 발행 혹시 무효에서는 신주 발행한 날부터 6개월 내 소로서만 이를 주장할 수 있겠죠. 옳은 지문이 됐네. 자, 디귿 감자무효소입니다. 당연히 뭐예요? 대세적 효력이 있죠. 다만 감자무효소에 체크할 거 뭐 있어?
감자 무효에서는 그지 이제 제소권자를 좀 체크하셔야 됩니다. 주주이사 채권 그지 주주이사 감사 그죠 또 뭐 있어요 그죠 주주이사 감사 청산인 파산관인 합병 불승인 채권자에 한해서 그지 이렇게 자본감소 불승인 채권자에 한해서 자본감소의 변경 등이 아닌 날로부터 6개월 내에 제기할 수 있죠. 그리고 감자 무효에서의 확정 판결이 납니다. 대세적 효력이 인정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3자에게도 효력이 있습니다. 다만 특징적인 점마다 소급표가 적용된다. 이 부분을 같이 정리해 놓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제3자에 대해서 효력이 없다 그랬으니까 틀린 질문이 됐겠죠. 리를 갑시다. 주식 이전 무효는 각 회사의 주주, 감사, 청산인만 대상이 됩니까? 이사도 대상이 되겠죠. 그러니까 틀린 질문이 됐네요. 그래서 디귿, 리을은 틀린 질문이고 기억, 니은이 옳은 질문이 됐네. 24번가 정비합시다. 24번 가보시죠. 상법상 주의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굉장히 광범위한 문제를 출제를 했죠. 그래서 주주총회에서는 이제 출제될 가장 흔한 내용이 뭐예요? 소집에 관한 내용이 이제 가장 흔하게 출제될 거예요. 그리고 주총 소집에 있어서 결의에 대한 내용도 굉장히 많이 출제되겠네. 또 하나 뭐예요? 의결권에 대한 내용도 출제가 많이 될 겁니다. 그래서 특히나 의결권의 행사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이 잘 정리하셔야 됩니다. 그치? 자, 뭐해서 직접 총회 출석해서 의결권 행사할 수도 있지만 대리 행사할 수도 있고 서면에 의한 의결권 행사할 수도 있고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 행사할 수도 있고 불통일 행사할 수도 있다. 이런 것들을 잘 좀 정리를 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주총 결의에서 주요 특별기를 사항에 대해서 아까 살펴봤죠. 그리고 주총 가면 반대주의 주식 매수 청권도 그죠? 주식 매수 청권도 잘 정리를 하셔야 될 것이고 또 하나 이제 정리할 게 있다. 뭐 있다? 주총 결의의 하자에 대한 부분까지 여러분들이 좀 정리를 해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여러분이 주요 주제가 됩니다. 자, 1번 갑시다. 주주총회 소집은 상법에 다른 규정이 없는 경우는 이사회가 결정하죠. 절대 대표이사가 아니야. 2번 비상장 회사의 경우 발행주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뭐 할 수 있어?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 이유를 적은 서면이나 전자문서를 누구에게? 이사회에 제출해서 임시총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겠죠. 옳은 질문이 됐네요. 자,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 위원은 임시총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죠. 그때도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총 소집권자는 항상 이사회라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4번 주주총회는 정관의 다른 정관 배수는 본점 소지 또는 이에 인접한 지에서 소집해야 되겠죠. 자, 5번 갑시다. 주주총회 소집 통지는 뭐로 하는가? 서면이나 전자문서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두나 전화 등의 방법은 절대 인정되지 않는가? 너무 쉬운 문제죠. 이 정도 정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25번 가서 문제 풀어봅시다. 상법상 비상장회사의 주주 대표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항상 나오는 게 뭐가 됩니까? 대표 소송에 대한 부분이 많이 출제가 되죠. 그리고 이제 상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인 것도 대부분 이제 대표 소송이라든가 스튜어드십 에 대한 의결권 행사 이런 것들이 이제 주로 출제되는 거예요. 그러면 대표 소송에서 이제 여러분이 잡아 놓으셔야 될 건 뭐가 있다. 오케이? 대표 소송이라는 건 혹시 비상장 회사에 대한 부분을 물어봤으니까 통상은 혹시 누가 제기하는 거예요? 혹시 의결권 주식을 포함한 발행주총수의 100분의 1 이상의 주주가 제기하는 겁니다. 자, 그때는 제수 당시에 그 요건을 갖추면 돼요. 제수 후에는 지분 비율이 감소돼도 괜찮죠? 다만 한 주는 보여야 된다. 이런 것들 정리를 좀 해 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또 하나 대표성이 있어서는 뭐 할 수 있어? 공동소송 참가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때는 할 수 있다지 해야 한다가 아니야. 그래서 25번은 굉장히 좋은 형식의 문제로 출제했어요. 그래서 이게 강행 규정인지 임의 규정인지 이런 것들을 물어보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여러분한테 문제를 한번 풀어봅시다. 25번은 별표 주고 꼭 다시 한번 체크하세요. 1번 대표성을 제기한 주주의 보유축이 소송 제기 후 발행주총수의 100분의 1 미만으로 감소된 경우에도 제소 자체 효력에는 영향이 없죠. 그죠? 근데 무효로 한다 그랬으니까 틀린 질문이 됐겠죠. 자, 2번입니다. 자, 2번 질문은 뭐를 물어봤냐면 혹시 회사에 혹시 공동소송 참가에 대한 내용 물어본 거예요. 공동소송 참가는 뭐야? 강제 규정이 아니라 뭐예요? 임의 규정이라는 겁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혹시 회사가 공동소송 참가를 할 수 있다 이렇게 표현이 돼야 되는 거야. 혹시 하여야 한다 그러면 당연히 틀린 질문이 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수 있겠지. 자, 보시죠. 대표성을 제기한 주주는 소를 제기한 후 상당 기간 내 회사에 대해서 그 소송의 고지를 해야 되겠죠. 회사는 뭐가 됩니까? 공동소송 참가를 할 수 있는 것이 절대 하여야 되는 게 아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잡아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됐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자, 하여야 한다가 절대 아니야. 3번 회사는 대표성을 제기한 주주의 악의를 소명해서 주주에게 상당한 담보를 제공할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겠죠. 옳은 질문이 됐죠. 자, 4번
대표성을 제기한 주주가 뭐 했답니까? 패소했답니다. 패소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는 뭐가 없어요. 원칙적으로는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다만 예외적으로, 그죠? 예외적으로 어느 경우에만, 악의인 경우에 한해서만, 악의 원입니다. 절대 중과실은 포함하지 않는 거예요. 악의인 경우에는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이렇게 정리를 해 놓으시면 되겠죠.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수 있겠지. 그럼 악의가 없더라도 회사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고 했으니까 틀린 질문이 됐죠. 자, 5번. 대표성을 제기한 주주가 뭐 했답니까? 승소했답니다. 그때는 역시 주주에게 소송 비용, 그 밖에 소송으로 인해서 지출한 비용 전액을 지급해야 됩니까? 이건 이제 소송법에 대한 내용인데, 역시 자, 5번에서는 뭐예요?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표현돼야 됩니다. 이유는 왜 그러냐면, 자, 여러분한테 이제 제가 이러한 간단한 사례를 설명드릴게요. 우리가 소송에서는 혹시 자, 뭐합니까? 혹시 전부 승소를 하게 됩니다. 혹시 전부 승소를 하게 됩니다. 승소를 하게 돼요. 그렇죠? 그때는 소송 비용은 누가 부담하냐면 혹시 패소자 부담이 됩니다. 오케이? 패소자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일부 승소를 하게 됩니다. 오케이? 일부 승소를 하게 되면 뭐예요? 자, 뭐 쌍방이 각자 부담을 하는 거예요. 원고와 피고가.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그죠? 자, 지급해야 된다는 말은 혹시 승소를 했어도 완전 승소했는지 완전 승소하지 않았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거는 소송 비용에 대해서는 법원에서 아마 결정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혹시 전액 지급해야 된다. 이 말 자체가 틀린 것이 아마 다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 놓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26번 가서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상법상 비상장 회사의 이사회내위원회를 물어봤네요. 그럼 이사회내위원회가 도대체 뭐가 됩니까? 이사회 내 역시 하부의 위원회를 말한다. 역시 이렇게 정의하시면 되겠죠. 원칙적으로 2인 이상 이사로 구성이 된다. 역시 위원회 수와 종류에는 제한이 없다. 다만 감사위원회는 그치? 자, 뭐다? 자, 임의적으로 설치할 수 있겠죠. 왜? 비상장 회사가 되니까 그때는 3인 이상 이사로 구성하고 혹시 그 중에 대표위원장님이 강제가 돼야 된다. 오케이. 또 하나 감사위원회 결의사항은 이사회에서 제기할 수 없다. 다만 나머지 이사회위원회 결의사항은 제기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여러분이 정리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당연히 뭐가 됩니까? 정관 규정에 따라서 설치하는 것이다. 이런 것들을 정리하면 되겠죠. 그래서 처음 문제들이 좀 어렵다. 이수에 너무너무 쉽게 나왔어요. 자, 1번 감사위원회를 제외한 위원회는 2인 이상 이사로 구성하죠. 자, 2번 감사위원회 위원회 해임에 관한 이사회 결의입니다. 이사 총수 3분의 2 이상 승인이 있어야 되겠죠. 옳은 질문 됐네. 3번 감사위원회 위원은 사회이사가 위원회 3분의 2 이상이어야 되겠죠. 오케이. 자, 그리고 4번 이사회는 위원회가 결의한 사항에서 다시 결의할 수 없나요? 자, 이사회는 혹시 이사회는 뭐합니까? 위원회 결의사항에 대해서 재결의가 뭐한다? 가능하다는 겁니다. 다만 여기서 뭐는 제외하는 거예요. 감사위원회 혹시 위원회 뭐에 대해서는 결의사항에 대해서는 뭐 할 수 없다? 재결의할 수 없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사회는 위원회가 결의한 사항을 원칙적으로 다시 결의할 수 있겠지. 이렇게 잡아놓으세요. 5번 이사회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를 설치할 수가 있겠죠. 옳은 지문이 됐어요. 자, 27번도 너무 쉬운 문제가 나왔네요. 주주 전원 동의가 필요한 사항에 해당하는 건 박스형 문제인가요? 그렇죠? 아니네. 자, 사후설립마다 특별결의사항이 되겠죠. 회사의 분할 특별결의사항이 되겠죠. 회사에선 특별결의사항이 되겠지. 회사에게서도 특별결의사항이 되겠지. 그럼 주주 전원 동의가 필요한 사항은 우리 주주 전원 동의가 주주총회에서 필요한 사항은 크게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뭐 있어요? 조직 변경. 또 하나는 뭐가 있어? 발기인, 이사, 감사 등의 역시 발기인, 역시 또 이사, 역시 또 그죠? 감사 등의 뭐 있습니까?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면제 결의가 존재할 거예요.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손배 책임 뭐가 있다? 역시 면제 결의가 존재를 하게 될 겁니다. 면제 결의 시에는 결의 등의 경우에는 뭐 한다? 역시 주주 전원 동의가 필요하죠. 또 하나 서명 결의를 할 때는 특히 필요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회사에 대한 감사의 책임의 면제는 뭐다? 그죠? 주주
전원동의가 필요한 사항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놓기를 바랍니다. 28번 가서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볼까요? 자, 28번 뭐 나왔어? 신주 발행에 대해서 나왔네. 그러면 신주 발행 절차에 대해서 이미 말했던 것처럼 잘 좀 정리하시고, 그죠? 자본감수에 대해 정리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신주 발행 시에는 이제 발기인은 혹시 관여를 하지 않고 이사가 자본 충실 책임을 지겠죠. 인수담보 책임에 한정되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하면서 문제 풀면 되지 않겠어요? 1번 갑시다. 28번입니다. 28번도 그럭저럭 괜찮은 문제예요. 네, 제가 괜찮다는 문제는 다 괜찮은 거니까 꼭 제대로 풀어보기를 바랍니다. 회사가 현저하게 불공정한 방법에서 주식을 발행함으로써 주주가 불이익을 받을 염려가 있답니다. 그 주주는 회사에 대해서 그 발행을 유지할 걸 청구할 수 있죠. 1번은 뭐라고 이야기해? 신주 발행 유지 청구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죠? 이 신주 발행 유지 청구권은 당연히 뭐가 됩니까? 단독 주주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번은 신주 발행에 대한 유지 청구권에 대한 내용을 정리한 거야. 2번 한번 정리합시다. 이사와 통모에서 현재의 불공정한 가액으로 주식을 인수한 자가 있어요. 그럼 자, 얘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통모 인수인의 책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죠? 당연히 뭐예요? 역시 실제로 납입한 가액과 같이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한 뭐 추가적 지급 의무가 있죠. 그리고 이거는 뭐를 통해서 대표 소송을 통해서 저 책임을 뭐 할 수가 있을까? 추궁할 수가 있겠지. 추궁 가능하다. 혹시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해 놓으시면 되지 않을까요? 그 내용이 나왔네. 3번 신주 발행이나 변경 비가 있은 후에 보자마자 3번 질문은 뭐가 됐어? 오케이. 이사의 인수담보 책임이 나왔네요. 그러면 이사가 공동으로 인수한 것으로 보는 것이죠. 오케이. 그치? 이렇게 정리하면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 기존 주주가 공동으로 인수한 것으로 보는 게 아니겠지. 틀린 질문이 됐네. 4번 회사가 신주를 액면 미달 가액으로 발행했어요. 자, 뭐가 나왔어? 할인 발행이 나왔네요. 그럼 자, 할인 발행에 대해서 랩하듯이 여러분 정리하면 되지 않겠어요? 할인 발행에 대해서 성립 후 2년 경과 주총 특별기대 법원의 인가일업체 1월 내 발행한다. 이렇게 정리를 해 놓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당연히 변경 등기에는 미상 가격을 등기하면 되겠죠. 오케이. 자, 5번 신주 발행 무효 판결이 확정됐답니다. 회사는 신주의 주주에 대해서 납입한 금액을 반환해야 되겠죠. 왜? 부당이득이 됐잖아. 왜? 법적 절차가 혹시 무효가 됐으니까 이렇게 정리를 해놓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29번에 뭐가 나왔어요? 신주 인수권부 사채가 나왔네요. 그죠? 신주 인수권부 사채가 나왔습니다. 그치? 자, 원칙적으로는 비불이용으로 발행을 하죠. 오케이. 그리고 그죠? 기존 주주에게 발행을 하는 것이 다만 예외적으로 불이용을 발행할 수도 있지. 그때는 신주 인수권 증권이 존재를 하겠죠. 제3자에게 발행할 때는 뭐 정관규정 또는 주총 특별기로 발행할 수가 있겠지. 그런 것들 이제 여러분들이 정리를 좀 해 놓으셔야 될 것이야. 그리고 신주 인수권부 사채는 사채권이 그대로 존속하게 됩니다. 그러면 신주 인수권이 행사가 되게 되면 별도의 주금 납입이세 효력 발생한다. 정리할 수 있겠지. 그리고 나서 뭐가 됩니까? 그치? 발행가액에 대한 제한을 해놨죠. 신주 인수권부 사채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그 부분에 초점을 두고 좀 정리를 해 놓으세요. 그래서 29번도 여러분들이 잘 안 보는 내용들이니까 잘 정확히 정리하세요. 자, 29번 갑시다. 상법상 신주인수권부 사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신주인수권부 사채의 발행 사항 중 정관의 규정이 없는 것은 이사회가 결정하죠. 정관으로 주주총회가 결정하도록 해도 상관이 없죠. 그래서 원칙적으로 뭐 이사회 발행사항은 결의사항이지만 혹시 정관으로 주총관한 사항으로 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네. 그러면서 이제 가끔 나오잖아. 원칙적으로 이사회 결의사항이지만 정관 규정으로 주총관한 사항으로 위임할 수 있는 것. 첫 번째 신주 발행, 두 번째 대표이사 선임, 또 세 번째 준비금의 자본금 전입, 또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 사채 발행 이런 것들을 정리를 해놓기를 바랍니다. 2번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경영상 목적 달성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제3자에게 신주인수권부 사채를 발행할 수 있겠지. 3번 각 신주인수권부 사채에 부여된 신주인수권 행사로 인해서 발행할 주식의 발행가액의 합계액입니다. 그때는 뭐 할 수 없다? 신주인수권부 사채 금액을 BW 금액을 뭐 할 수 없어. 같아야 되는 게 아니라 초과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 점이 이제 뭐하고 달라요? 전환사채와 다르죠. 전환사채는 전환사채 발행가액과 뭐 신주의 발행가액이 같아야 됩니다. 오케이? 근데 우리 신주인수권부 사채는 BW 발행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 이렇게 정의해야 되겠지. 그러니까 동일해야 한다 그랬으니까 틀린 지문이 됐겠죠. 4번 신주인수권 행사한 자는 신주 발행가액을 납입한 때의 주주가 되겠죠. 자, 5번 신주인수권 증권이 발행됐어요. 그때는 신주인수권 교부의
증권의 교부에서만 이를 양도할 수 있겠지. 이 정도 정리합시다. 그리고 이제 똑같이 30번에 이제 BW가 아니라 CB를 냈네요. 그래서 전환사채에 대한 부분도 뭐 거의 똑같으니까 자, 정리하면 됩니다. 전환으로서는 항상 발행가액을 가지고 작동을 시키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1번 주주위해자에 대해서 자, 뭐합니까? 전환사채를 발행합니다. 자, 보시오. 옳은 것이라고 이야기했으니까 그때는 뭐 전관의 규정이 없으면 주총 특별기로 정하는 거예요. 그죠? 1번 틀린 지문이 됐죠. 2번 사채의 전환은 전환사채권자가 전환을 청구해서 회사가 주식을 발행한 토요로 발생하는 게 아니라 자, 두 번째 봅시다. 당연히 전환사채 전환권은 뭐가 돼요? 그죠? 형성권이 됩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전환권 행사한 때 행사 시에 효력 발생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 놓으셔야 될 겁니다. 그치? 3번 주주명 폐쇄 기간 중에도 뭐예요? 옵션 행사니까 전혀 제한이 없죠. 오케이? 주식으로 전환될 수 있겠지. 4번 전환사채는 신주인수권을 가진 주주는 전환사채 신주인수권을 가진 주주는 그가 가진 주식수에 따라서 전환사채 배정을 받을 권리가 있죠. 다만 각 전환사채 금액 중 최저액이 미달한 단수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않겠지. 자, 5번 뭐가 됩니까? 당연히 전환사채 전환으로도 뭐를 쓰는 것이다? 항상 액면가액이라는 말은 나오면 안 돼. 발행가액법을 쓰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그리고 신주인수권 사채는 뭐 BW 발행가액을 초과할 수 없지만 이때는 CB 발행가액은 신주의 발행가액과 똑같아야 된다. 이렇게 정리하셔야 돼. 이때 이제 발행가액은 뭐가 됩니까? 액면가액의 주식 발행 초과금을 합한 금액이 되는 거예요. 그런 부분을 공부를 좀 정확히 좀 해 놓으시라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립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어디 갈 거냐면 10문제가 남았어요. 그래서 41번부터 여러분하고 문제를 좀 풀어 보겠습니다. 31번이죠. 그죠? 31번부터 문제를 풀면서 이 부분들을 좀 정리를 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31번 가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자, 31번. 그죠? 갑시다. 자, 어떤 문제가 나왔나요? 자, 상법상 사채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자, 사채에 대해서는 이제 굉장히 많은 것들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러면 사채에 대해서는 첫 번째 주식과 이제 비교하는 문제를 좀 정리를 해 놓고 가셔야 됩니다. 두 번째 정리할 것보다 사채 발행액 사채 발행의 당사자 관계에 대해서 사채 발행과 관련된 뭐에 대해서 당사자 관계에 대해서 좀 정리를 좀 하셔야 됩니다. 그 중에 이제 여러분이 꼭 정리할 게 뭐가 있다? 사채 관리 회사하고 뭐가 있다. 또 하나는 사채권자 집회에 대해서 좀 잘 정리를 해 놓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죠? 그리고 나서 사채의 경우에도 유통에 대한 부분이 생겨날 겁니다. 그때 역시 사채는 주식과 차이점이 뭐예요? 기명사채와 무기명사채가 모두 인정이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사채 역시 양도에 대한 부분도 여러분이 정리를 좀 해놓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무기명사채에 있어서 이자지급청권을 표창하는 유가증권 있죠. 이권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하시고 또 특수사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정리를 좀 해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전환사채나 신주인수권사채 외에도 뭐 있다? 교환사채나 상환사채나 파생결합사채나 이익창갑사채 이런 것들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정리를 좀 해 놓으시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굉장히 이제 문제가 쉬운 문제가 나왔어요. 31번 갑시다. 사채의 경우 주금 납입의 경우와 달리 상법상 상계 금지에 관한 규정은 없죠. 그러니까 납입의 방식으로 전혀 제한이 없어요. 그래서 대물 변제, 경계, 상계, 공탁 등이 모두 다 허용된다. 이렇게 잡아 놓으셔야 돼. 2번 회사가 사채를 발행할 경우 발행할 사채의 총액은 정관에 기재하나 전혀 사채 발행 사항은 등기부에도 사채 발행에 대한 내용은 어디에도 정관에도 전혀 기재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 어디에도 기재할 필요가 없어. 등기부 등본에도 기재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등기부에도 기재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잡아 놓으시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정관에 기재할 필요도 없고 등기부에 기재할 필요도 없다. 이렇게 정리를 해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3번 회사는 이사회에서 사채를 발행할 수 있죠. 이사회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대표이사에게 사채의 금액과 종류 등을 정해서 1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발행을 위임할 수가 있겠지. 이제 3번 질문은 항상 출제가 많이 되는 내용이에요. 4번 사채 납입, 분할 납입이 인정되죠. 그 점에서 주식 발행이 뭐다? 전액 납입만 인정되는 경우가 차이가 있다. 이렇게 정리해 놓으셔야 돼. 자, 이게 눈이 살짝 걸렸네. 이거는 3개야. 그래서 주식과 주식회사 기관 잘 보시면서 정리하시라. 그래서 5번 사채 인수인은 그 사채 관리 회사가 될 수가 없겠죠. 왜? 사채권자가
됐기 때문이야. 이렇게 정리를 해놓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채관리회사는 증권회사나 은행이나 신탁회사만 가능합니다. 오케이? 그리고 그거는 상법 시행령에서 자격을 정해놓고 있어요. 이렇게 정리를 해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32번 가서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32번 아주 좋은 문제입니다. 왜 좋은 문제인가? 문제를 풀어보면 볼 수 있어요. 주식회사의 뭐에 대해서, 배당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자, 주식회사의 배당에 대한 부분은 정말로 시험에 많이 나올 만한 내용이에요. 그러면 배당 크게 뭐가 있다? 정기배당이 존재하고, 그죠? 정기배당이 존재하고, 두 번째 뭐가 존재하고, 주식배당이 존재하고, 또 하나 뭐가 존재합니까? 중간배당이 존재한다.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여러분이 정리하셔야 돼. 그리고 이제 시험에서는 주식배당, 중간배당도 종종 나오고, 이 정기배당은 혹시, 자, 통상적으로, 그죠? 금전 또는 현물로 하는 배당을 말한다. 그리고 이제 2014년도인가요? 그죠? 개정된 내용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잘 정리하시면 돼. 뭐 할 수 있다. 정관 규정에 의해서, 정관 규정에 의해서 뭐로도 이사회 결의에 의해서도, 그죠? 자, 정기배당의 경우입니다. 가능할 수 있고, 정관 규정에서 뭐를 현물 배당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좀 해 놓으시면서, 혹시, 자,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자, 32번 가시죠. 옳은 것은 그랬네요. 자, 1번 주식배당의 경우 주주는 배당받은 신주의 주권을 교부한 때 역시 신주의 주주가 되나요? 전혀 아니죠. 주주총회가 종결한 때 신주의 주주가 된다. 그래서 주총 종결시가 되는 겁니다. 왜? 주식배당이니까. 됐나요? 자, 2번 가서 정리할까요? 회사가 주식배당을 하는 경우 주총 특별기일에서 액면 초과의 발행가액을 정할 수 있나? 주식배당으로 인해서 발행되는 신주의 발행가액은 무조건 뭐가 돼야 돼요? 액면가액이 돼야 됩니다. 얘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권면액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시험이 어디가 나왔나? 이 주식배당을 가지고 1번, 2번을 꾸렸네. 3번 주주의 이익배당금 지급청권이야. 채권적 권리가 되겠지. 5년에 상사소멸시효가 적용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하셔야 돼. 3년이 전혀 될 수가 없겠지. 자, 그치? 그래서 3번은 당연히 5년이 되는 겁니다. 그치? 또 하나 이제 주의할 게 뭐 있어요? 이자 지급청권의 소멸시효 기간도, 그치? 우리가 사채에서 5년, 오케이? 그리고 사채 원금 상환 청권의 소멸시효 기간은 10년이다. 이렇게 잡아 놓기를 바랍니다.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4번 회사는 주총결에서 이익배당을 새로 받는 주식으로 할 수 있죠. 주식배당에 대한 내용이 또 나왔네. 자, 5번 이익배당은 주총결로 원칙적으로 하죠. 다만 뭐 정관에서 이를 이사회 결로 정하도록 변경할 수가 없나요? 있지. 다만 주식배당은 오로지 주총결이 온이야. 그래서 가능은 합니다. 다만 정기배당의 경우에 가능하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 놓기를 바랍니다. 충분히 정리할 수 있을 거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33번 문제에 가서 정리를 합시다. 33번은 뭐에 대한 내용이 나왔나 봅시다. 주식회사의 뭐에 대해서, 자본금에 대해서 나왔네요. 그죠? 주식회사의 자본금에 대해서는 뭐 내용이 나올 게 너무너무 많아서 저희가 문제를 풀면서 정리를 좀 하면 될 것 같아. 회사의 자본금은 상법에서 달리 규정한 경우에는 발행주식의 액면총액으로 하죠. 이때 상법에서 달리 규정한 경우라는 말은 뭐예요? 무익민주식을 발행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말입니다. 그치? 자, 2번 회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발행된 액면주식을 무액면주식으로 전환하거나 무액면주식을 액면주식으로 전환하는 경우는 신주 발행 절차를 따르나 전혀 그렇질 않죠. 통상적으로 뭐예요? 그죠? 변경 등기 정도만 필요하기 때문에 그때는 신주 발행 절차를 따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2번 지문은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액면과 뭐에 대한 이렇게 무액면에 대한 그죠? 자, 이렇게 전환되거나 이렇게 바뀌는 걸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혹시 전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뭐만 가능하다? 전부 전환만 가능하다는 겁니다. 혹시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뭐는 변경할 수 없다? 자본금은 절대 뭐 할 수 없다. 변경될 수 없다. 그리고 자, 근거는 무엇이다? 혹시 정관 규정으로만, 정관 규정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정리를 해 놓으시면 되겠죠. 3번 회사가 무익무식을 발행하는 경우 회사의 자본금은 주식 발행가액의 2분의 1 이상의 금액을 누구, 그죠?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에서 정하기로 한 금액으로 하겠죠. 옳은 지문이 됐네. 4번 회사가 정관의 정함에 따라서 무익무식을 발행합니다. 그때는 절대 액면주식을 발행할 수 없어요. 다만 전환만 가능합니다. 전환도 전부 전환만 가능한가. 그래서 우리 상법에서는 이 액면과 무액면의 뭐는 절대 공조는 것이 자, 뭐가 되지 않는다? 허용되지 않는다. 이렇게 여러분이 정비를 좀 해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수 있겠지. 이렇게 잡아 놓으시기를 바래요. 그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문제를 풀어볼 내용이 5번이죠. 회사의 자본금은 액면
당면 주식을 무형주식으로 전환하거나 함부로서 말할 수 없다, 변경할 수 없다, 이런 것들을 이제 체크하시면 다 잡힐 내용이 됐네요. 충분히 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자, 34번 문제는 사례형 문제를 냈어요. 이런 문제가 나오면 여러분이 항상 곧바로 동그라미를 그려야 됩니다. 주주가 갑, 을, 병이, 자, A 주식회사가 됐네요. A 주식회사가 됐고, 거기에 주주는 누가 있었어요? 갑이 있었고, 을이 있었고, 병이라는 자가 존재했습니다. 지분율은 얼마가 됐어요? 자, 75%가 됐네요. 그치? 을이라는 친구는 지분율이 얼마가 됐어요? 20%가 됐네요. 그죠? 병이라는 친구는 지분율이 얼마가 됐어요? 5%가 됐네요. 그치? 이 세 개를 가지고 이제 여러분이 따지시는 거예요. 오케이? 자, 보시죠. A 주식회사에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그치? 해상계는 주주총에서 갑을 병 전원 동의로 가능하나 갑의 동의만 있으면 가능하지. 왜? 특별결의 거치면 되니까. 자, 갑을 병은 누구든지 A 주식회사 해산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나? 자, 보세요. 청구할 수 있는 자는 누구밖에 없어. 오케이? 당연히 갑과 을밖에 없지. 왜? 해산 판결의 청구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이 돼야 되니까. 그래서 1번 지문은 갑만도 가능하다, 이렇게 잡으시고요. 그죠? 2번 지문은 뭐다? 그치? 자, 이렇게 투자자가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4번 A 주식회사가 합병 또는 분할 또는 분할합병에서 해산합니다. 청산 절차를 거쳐야 되나? 합병 등의 경우에는 당연히 뭐가 됩니까? 합병 분할 등은 절대 청산 절차가 없는 거예요. 합병 분할 등의 경우에는 그치? 청산 절차를 절대 거치지 않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청산 절차 없이 말이 항상 나오는 것이야. 자, 4번 법원의 A 주식회사의 설립 목적이 불법이랍니다. 이해관계나 검사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한해서 A 주식회사 해산을 명할 수 있나? 자, 3번이 됐고 4번은 뭐가 됩니까? 법원의 직권으로 도모한다, 가능하다, 이렇게 정리를 해 놓으시면 되겠지. 5번 갑시다. A 주식회사 해산 판결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자가 패소했어요. 중대한 과실인 때는 당연히 손해배상 책임을 지겠죠. 그래서 34번도 아주 쉬운 문제인데, 이런 문제가 나오면 도대체 이게 뭔지를 모르고 맨날 외우고만 공부하니까 이런 문제를 틀리는가, 이렇게 정리를 좀 해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35번 갔더니 뭐가 나왔어? 유한회사에 대한 내용이 나왔네요. 자, 유한회사 멋지게 이제 한번 정리합시다. 그치? 자, 뭐가 됩니까? 그치? 유한회사는, 그치? 기본적으로, 그죠? 자, 뭐가 됩니까? 물적 회사의 일종이 되겠죠. 다만 뭐예요? 정관에 있어서, 정관으로 혹시 굉장히 많은 자율성이 인정되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자, 물적 회사지만, 그치? 주주 또는 정관에 의해서, 그치? 굉장한 뭐예요? 그죠? 자율성을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자율성이 인정되는 회사가 됩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정관으로 의결권, 일좌 1의결권을 달리 정할 수도 있고, 지분양도에서 달리 정할 수 있고, 혹시 회계대에서 달리 정할 수 있고, 이런 굉장히 많은 회사 내부의 자율성이 인정되는 제도 중에 하나입니다. 또 하나, 유한회사에서는 뭐 인정되지 않아요? 사채 발행이 인정되지 않죠. 그치? 또 하나, 유가증권 발행이 그죠? 유가증권, 그치? 발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 등은 제약 조건이 될 수 있겠지. 이런 부분을 가지고 문제를 좀 풀면 되지 않겠어요? 35번 갑시다. 상법상 유한회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회사 설립 시 정관으로 이사를 정하지 않았어요. 그때는 사원총회에서 이사를 선임하면 되겠죠. 옳은 지문, 자, 봅시다. 2번입니다. 사원은 자기 지분을 자유롭게 양도할 수 있죠. 그래서 정관의, 기본적으로 유한회사의 사원의 지분 양도도 자유롭다. 다만 정관으로 뭐 할 수 있다, 제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제한할 수 없다 그랬으니까 틀린 지문이 됐죠. 3번, 이사가 수인이랍니다. 그러더라도 뭐야, 그치? 수인의 이사가 될 뿐이에요. 그러니까 유한회사에서는 절대 대표이사가 없어요. 이유는 이사회가 구성되지 않기 때문에. 이사회가 구성되지 않으면 이사회 내 위원회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한회사에서는 뭐다? 절대 유한회사에서는 뭐다? 대표이사라는 제도는, 혹시 대표이사라는 제도는 인정되지 않는다는 거야. 이유는 이사회가 없기 때문이다. 혹시 이렇게 정리를 좀 해놓으시기를 바랍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수 있겠지. 4번 갑시다. 회사가 이사에 대해서 이사가 회사에 소를 제기합니다. 그때는 자, 회사와 혹시 이사 간의 소송이 제기됐어요. 그때는 자, 우리가 주식회사에서 감사가 회사를 대표하죠. 근데 유한회사의 경우는 누구? 사원총에서 대표할 자를 정하는 겁니다. 그 부분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5번, 유한회사는 사원의 지분에 대해서 유가증권 절대 발행하지 못한다. 이렇게 정비해 놓으면 되겠죠. 할만합니까? 그치? 충분히 정리가 됐을 거로 생각합니다. 이제는 여러분하고 36번부터 5문제가 나왔어요. 그 부분들을 정비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6번 가서 문제를 한번 풀어보시죠.
36번부터 이제 각각 이제 우리가 어디 나왔냐면 35번부터는 주로 이제 이쪽에 대한 이 문제가 나왔네요. 한명회사, 합자회사, 유한책임회사, 유한회사. 이쪽도 요즘은 개별 문제들이 거의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니까 잘 좀 대비를 해 놓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우리 36번부터 문제 가서 한번 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36번 가시죠. 36번입니다. 뭐에 대해서 나왔어요? 한명회사에 대해서 나왔네요. 한명회사에 대해서 이제 나올 만한 내용이 뭐 별게 없죠. 그죠? 한명회사는 뭐다? 그치? 회사 채권자에 대해서 직접 연대 무한 책임을 지는 2 이상의 사원으로 구성된 뭐다? 그치? 가장 전입형태 인적 회사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네. 그러면서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자, 36번 괜찮은 문제입니다. 채권을 출자의 목적으로 한 사원이 있습니다. 그 채권이 변제기에 변제되지 않았답니다. 당연히 뭐 변제할 책임을 질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한명회사의 경우에도 출자는 뭐예요? 재산 출자, 신용 노무 출자 모두가 허용되는가. 그래서 여러분들 가끔 세법에서 한명회사의 노무 출자 사원은 뭐 급여를 받을 수 없어. 그러니까 송금물산임이 되는 것이야. 이렇게 여러분이 이해하고 가셔야 돼요. 옳은 지분이 됐죠. 2번 사원은 다른 사원 동의를 얻지 않으면 지분의 전부 일부를 양도하지 못하죠. 자, 3번 회사 설립 무효는 그 사원에 한해서 제기할 수 있죠. 그치? 자, 설립 취소의소가 인정되는 점이 또 특징이죠. 설립 취소의소는 뭐, 그죠? 취소권 있는 자에 한해서, 이때 취소권 있는 자는 누가 될까? 그죠? 자, 3번 지문입니다. 취소권 있는 자라는 말은 취소권, 그죠? 있는 자라는 말은, 그치? 취소권 있는 누구와, 그치? 사원과 누가요? 그죠? 채권자가 제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면, 채권자는 해야 할 목적으로 설립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취소권 있는 사원하고 채권자가 말할 수 있다. 취소권 있는 자에 포함이 되는 겁니다. 성립한 날로부터 2년 내 소로서만 제기할 수가 있겠지. 옳은 지문 됐네요. 4번 법정 청산 시 청산인이 회사의 영업의 전부를 양도합니다. 주의하세요. 이때는 총사원 과반수 동의를 하는 것이다. 그래서 총사원 전원 동의가 아니라 총사원 과반수의 동의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 놓기를 바랍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수 있겠지. 5번 지배인의 선임과 해임이죠. 무조건 총사원 과반수 결의로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그치 맨날 해줬던 내용들이 다 여기서 출제가 된 거니까 그렇게 정리를 좀 해놓기를 바랍니다. 37번 갑시다. 합자회사에 대해서 문제를 출제했네요. 그러면 합자회사는 항상 이렇게 구성이 되잖아. 누구하고? 무한책임사원하고 그죠? 무한책임사원 1인 이상하고 유한책임사원 1인 이상으로 구성이 되다 보니까 그치? 당연히 얘네들은 뭐가 됩니까? 회사 대표권을 갖는다. 그치? 그리고 얘는 영업권을 간다. 이렇게 정리를 하셔야 되겠죠. 얘는 뭐를 간다? 감시권을 갖는다. 그치? 출자는 여기는 뭐 또 가능하다. 그치? 재산 출자도 가능하고, 또 신용 출자도 가능하고, 또 뭐 또 노무 출자도 뭐 한다? 가능하다. 그러나 여기는 뭐만 가능하다? 재산 출자만 가능하다. 그치? 출자만, 그치? 가능하다. 이렇게 정리를 해 놓으면 되겠죠. 여기는 지분의 상속이 뭐가 되지 않는다. 그죠? 상속이 인정되지 않는다. 다만 여기는 지분의 상속이 인정된다. 이런 거 등등등을 여러분이 정리하시면 충분할 거예요. 그래서 37번 가서 혹시 문제 풀어봅시다. 상법상 합자회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유한책임사원은 신용 노무 출자 목적으로 절대할 수 없죠. 왜? 재산 출자만 가능하니까 이렇게 잡아놓으시라는 거야. 자, 2번 갑시다. 유한책임사원이 성년 후견기 심판을 받았답니다. 이거를 뭐라고 이야기해요? 금치산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유한책임사원은 회사 대표권 행사하지 않지 업무집행권을 갖지 않지. 그러니까 뭐가 되는 경우에도 피성년 후견인이 되는 경우, 이 말을 피성년 후견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피성년 후견인이 뭐 그죠? 후견인이 되는 경우에도 후견인이 그지? 된 경우에도 뭐 그죠? 퇴사 원인은 전혀 그죠? 원인은 되지 않는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지 않겠어요? 퇴사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는 것이야. 3번 유한책임사원은 다른 사원 동의 없이 자기의 계산으로 회사의 영업부에 속하는 거래를 할 수 있을까요? 당연하죠. 유한책임사원은 뭐가 부담이지 않습니까? 경업 피지 의무의 핵심이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정리해 놓으시면 되겠지. 그래서 옳은 지문이 됐네. 4번 유한책임사원은 회사의 업무집행 대표권 행사할 수 없지. 대표권 누가 행사하는 것이야? 무한책임사원이 행사하는 것이야. 이렇게 정리하라는 겁니다. 5번 보시죠. 유한책임사원이 사망했답니다. 그치? 당연히 상속인이 그 지분을 뭐합니까? 승계할 수 있겠지. 오케이? 근데 못한다 그랬으니까 틀린 지문이 됐네. 이렇게 잡아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38번 가서 문제를 한번 풀어봅시다. 38번은 뭐에 대한 내용이에요? 유한책임회사인가요?
유한책임회사에 대해서 문제가 출제됐네요. 유한책임회사는 뭐가 됩니까? 중간 형태의 회사가 되는 겁니다. 그럼 유한책임회사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내부관계에 대한 내용과 외부관계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이 잘 정리를 해 놓으시면 되겠죠. 내부관계에 대해서는 어디 규정? 한명회사 규정을 뭐 하는 것이다? 준용하는 것이다. 그치? 외부관계에 대해서는 뭐하는 것이다? 회사 채권자에 대해서 간접, 그죠? 유한 책임을 지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정리하면서 여러분이 정비를 해 나가시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38번 가서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자, 현물술자라는 사원은 설립 등기를 하는 때까지 유한 책임 회사의 출자의 목적이 재산을 인도하고 등기 등록 그 밖에 권리 설정 이전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갖춰 교부해야 되나요? 전혀 아닙니다. 자, 당연히 현물출자를 하더라도 뭐가 됩니까? 재산권의 뭐에 대한 이전에 대한 내용은 이전에 관련된 이전 사항은 뭐가 됩니까? 후속 절차가 되는 거예요. 뭐가 되는 것이다? 후속 절차가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뭐가 됩니까? 설립 등기 이전에 꼭 할 필요는 없다. 중요한 내용. 그래서 38번은 별표 하나 치고 풀 만큼 뭐 그럭저럭 괜찮은 문제예요. 오케이? 그래서 설립 등기를 하는 때까지 해야 되는 건 전혀 아니라는 거야. 2번 업무를 집행하지 않은 사원은 업무 집행하는 사원 전원동의가 있으면 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할 수 있겠지. 그럼 업무 집행 사원은 다른 사원 전원동의가 있어야 됩니다. 그 부분 정리하시길 바랍니다. 3번 유한 책임회사는 정관으로 사원 또는 사원이 아닌 자를 업무 집행자로 정해야 되겠죠. 오케이? 4번 유한 책임회사에 새로 가입하면서 정관 변경 시까지도 출자에 관한 납입 또는 재산의 일부 전부 또는 일부를 출자하지 않았답니다. 당연히 뭘 하게 될까? 그 납입 또는 이행을 마친 때 사원이 되겠죠. 5번 정관으로 달리 정함이 없으면 유한 책임 회사에 퇴사 사원에 대한 환급 금액은 퇴사 시 회사의 재산 상황에 따라 정하면 되겠죠. 이렇게 정리하세요. 충분히 정리할 수 있을 거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39번에서 뭐가 나왔나? 조직 변경에 대해서 나왔어요. 자, 조직 변경에 대한 부분은 혹시 특징적인 점이 뭐 있어요? 오케이. 자, 인적 회사는 인적 회사끼리만 인정되고, 혹시 몇 가지 이제 정리한 다음에 인적 회사는 인적 회사끼리만 인정되고, 또 물적 회사는 물적 회사끼리만 인정되는 겁니다. 간에만 뭐가 되는 것이다? 인정이 되는 것이다. 특이한 점 중에 하나는 뭐예요? 그런 이유에서 누구하고 유한회사와 책임회사입니다. 책임회사 자, 뭐에 대한 상호간에 뭐는 조직 변경은 절대 우리 상법에서 허용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이제 사원의 책임 이런 것들 정리하면 되겠죠. 그리고 원칙적으로 뭐가 필요하다? 총사원 동의가 필요하다.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문제를 좀 풀어가시면 충분히 문제를 풀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 39번 가서 정리합시다. 유한책임회사는 총사원 동의에서 유한회사로 변경할 수 있나? 자, 이거 절대 안 된다 그래서 유한회사와 유한책임회사 상호간의 조직 변경은 절대 허용되지 않는다. 그치? 답이 곧바로 나왔네. 2번 합자회사의 유한책임사원 전원이 퇴사했답니다. 무한책임사원은 그 전원 동의로 한명회사로 변경할 수 있겠지. 3번 주식회사가 유한회사로 조직 변경했어. 보자마자 뭐야? 사채상환을 완료해야 되겠죠. 그죠? 또 하나 회사 현존한 순자산에게 자본금총에게 부족하는 때는 당연히 뭘 해야 됩니까? 조직 변경 당시에 주주가 부담하는 전부 책임은 총 사원 동의로도 면제하지 못하겠지. 이건 자본 충실 책임이기 때문에 그런가? 자, 4번 주식회사가 사채를 발행했어요. 유한회사로 조직 변경하기 위해서 사채 상환 완료해야 되겠죠. 반대 유한회사가 주식회사로 조직 변경할 때 법원의 인가를 받아야 되겠지. 그게 이제 4, 5번 내용 아니에요. 이렇게 정리를 좀 해 놓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40번 문제가 회사 분할에 대한 내용이 나왔어요. 40번 회사 분할에 대한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회사의 분할을 볼 때는 여러분이 회사의 단순 분할이라는 거하고 그죠? 또 하나가 뭐가 있다? 분할 합병이라는 게 존재를 하구나. 이렇게 정리를 좀 해놓으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서 문제를 한번 풀어봅시다. 자, 회사는 분할해서 한 개 또는 수개 회사를 설립할 수 있지. 설립하는 단계까지를 뭐다? 단순 분할이다. 이렇게 설립된 후에 다른 회사 합병하는 걸 뭐다? 분할 합병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옳은 지문이 됐죠. 자, 2번 회사의 분할은 주식회사의 경우에만 인정이 되겠지. 왜? 지분 양도가 자유롭기 때문이야. 3번 분할된 회사의 출자만으로 회사가 설립되는 경우에 그때는 현물 출자가 되겠지. 근데 그때도 뭐 한다?
그지? 검사인의 조사를 받지 않아도 되겠죠. 4번 주식회사가 분할을 하기 위해서 분할 계획서를 작성해서 그죠? 주주총회 승인을 받습니다. 그때 단순 분할에 대한 내용이죠. 자, 의결권의 배제 또는 제한에 관한 주주도 혹시 의결권이 인정이 되겠지. 그래서 단순 분할 시에는 의결권의 배제 또는 제한 주식의 주주도 의결권이 인정된다. 이렇게 정리하셔야 돼. 5번 회사 내에서는 새로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 한해서 분할 또는 분할합병을 할 수 있나? 존립 중인 회사를 가지고도 뭐 할 수 있고 분할할 수도 있고 그죠? 새로 회사를 설립해서도 할 수 있고 그치? 분할합병을 할 수도 있고 이렇게 정리를 해 놓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분할해서 설립하지 않고도 뭐 할 수 있어. 분할합병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정비를 해 놓으시기를 바래요. 자, 지금까지 해서 이제 여러분들하고 뭘 했냐면 역시 전체적으로 그죠? 회사법 그지? 자, 2019년도 2019입니다. 2019년도 그죠? 상법 그죠? 상법입니다. 세무사 상법이에요. 세무사 상법에 대한 것이 자, 뭘 해줬냐면 기출문제에 대한 것이 해설 특강을 좀 했어요. 오케이? 다시 보듯이 상법이라는 과목은 생각보다 이제 공부를 잘못하면 굉장히 어려운 과목이 됩니다. 근데 저한테 들으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까요? 고루고루 출제되고 있구나. 그 중에 이제 주식과 주주하고 주식회사의 기관이 양대 주제가 되구나. 근데 어느 하나를 버리고 할 수 없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최소 이제 저한테 수업을 듣는 분들은 거의 뭐 90점 플러스는 맞습니다. 그래서 90점 이상은 맞으셔야 되고, 더 중요한 건 세법을 공부할 때도 여러분이 70%가 이론 문제가 나오니까 기본적인 이론 체계를 잡아야 돼요. 공인회계사 시험은 한 40% 정도가 또는 45%까지도 갈 때 있지만 계산 문제가 점철이 돼 있어. 오케이? 그리고 그것만 있는 것처럼 보여. 왜냐하면 계산 문제가 길고 이론 문제가 짧으니까. 근데 세무사 시험은 계산 문제가 아니라 이론 문제가 거의 점철이 돼 있어. 그러니까 세법을 공부할 때도 꼭 그렇게 하시고, 저희 이수천닷컴에 객관 세법 이론편이 있으니까 그 부분을 통해서 잘 보완하세요. 제가 회계학원을 떠난 지가 이제 한 3년 된 것 같아요. 한 3년 됐는데 여러 가지 이제 곡절들도 많고, 또 제가 뭐라고 살 것인가, 사실은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같은 회계사지만 수준이 안 맞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거기에 회계학원에서 이제 강사로 늙어 죽기에는 제 인생이 너무 아까웠어요. 아까워. 그래서 여기 나와서 제가 유치원닷컴도 하고 또 방문가게도 관여를 하고 또 그죠? 지금은 이제 3.1 인포마인이라든가 법제연구원이라든가 또 국세공무원 교육원도 제가 이제 강의들을 올해부터는 좀 더 본격적으로 좀 가는 것 같아요. 제주도로. 그러면서 이제 외연을 좀 확장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더더욱 제가 이제 기쁘고 좋은 소식은 헌법 책을 쓰게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나중에 세법을 하든 회계사가 되든 또 세무사가 되든 여러분들이 꼭 헌법적 가치는 가슴에 좀 새기면서 공부를 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치? 여러분이 지금은 직장을 구하기 위해서 또는 직업을 평생 직업을 구하기 위해서 이렇게 공부를 하고 있지만, 그것보다 중요한 건 뭐예요? 자신이 추구하는 바가 있어야 되고, 그걸 위해 자신을 던질 수 있는 열정과 용기가 좀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수험생은 일단은 시험을 가장 빨리 보는 게 우선이에요. 거기에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좀 하셔서 5월에 좋은 결과 있고, 무조건 세무사 시험 동차해야 돼. 동차 안 하면 그건 세법 개론부터 잘못 배운 거야. 그걸 명심을 하시고 다음 기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